고? 근데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도 하나 또 같이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건지 보시죠. 한동훈, 스와핑 발언 김준혁 겨냥 그 정도면 치료 필요입니다. 아까 저희 살짝 얘기 중에 나오긴 했어요. 지금 민주당 악재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김준혁 후보 또 다른 논란이 막말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김준혁 후보가 뭐 박정희 전 대통령 2대 성상납 발언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 여기에 더 붙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연산군이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갖다 불러갖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스와핑을 시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벌이는 것들 이것이 현재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지금 싶어요. 네. 사실 앞서서 고종 황제 얘기도 했었습니다. 뭐 파티를 좋아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고종 황제 후손들이 사과하십시오라고 막 항의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연산군이 나왔습니다. 조연산 변호사님. 이게 학계의 일부 의견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김준혁 후보가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도 뭐 연산군 일기라든가 사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료 그대로를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 자체를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정권과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친 측면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은 총선 선거 기간인 중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총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악재라고 하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거 발언은 사실상 공인의 지위에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선거에 뭐 참여하기 전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직까지 공천장을 받기도 전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발언 때문에 공천을 받고 난 지금 그 민주당 후보로서의 그 김준혁 후보를 평가함에 있어가지고 네. 조금 다른 지점을 좀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천을 받기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성재준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김준혁 후보와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뭐 좋다 이겁니다. 뭐 그 본인이 저런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특히나 뭐 높으신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뭐 하시면 되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김준혁 후보 같은 분이 제 옆집에 사시는 그냥 아저씨였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지금 되는 게 그냥 제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분 아닙니까? 그게 지금 문제의 포인트인 거죠. 저는 지금 김준혁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던 것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연상무 시절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면서도 그걸 방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삐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자회견 같은 거 열어가지고 돌발 행동 하시지는 않을지 또 삐처리가 되지 않을지 벌써부터 제가 걱정이 됩니다. 아니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연상군 시절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까 전에 스로 했던 뭐 그런 네. 식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랑 비교해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성적으로 뭐 물러났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얼마나 이게 저열하고 얼마나 이게 저질스러운 얘기겠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김준혁 후보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발언 또 다른 논란이 하나 더 나온 셈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국회로 갈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치료를 받아야 될 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여성 비하적인 멸칭을 일부러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하십시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사람은 지금 총선 나올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동안 이 김준혁 후보가 얘기한 발언이 논란이 된 걸 보면 다 좀 공통점이 성적인 표현이 다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최창열 교수님. 근데 보면 김준혁 후보가 내 전공이
궁중 애로문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투표 5일 남았는데 사실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도 5일 사이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입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연산군 관련 이 얘기도 그렇고 고종 황제 얘기도 그렇고 이게 최근에 또 나온 얘기들이란 말이죠. 이게 학자로서는 할 수 있어요. 학자로서는 책을 낼 수도 있고 제가 교보문고에 가보면 말이죠. 과거 궁중에 그런 성적인 관련 책이 꽤 있어요. 네. 잘 팔립니다. 그런 책도.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선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거의 이제 저자들이 과거 이 여러 사료들을 제시는 하긴 하는데 네. 그것도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그 사료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사료들입니다. 대단히 전문적인 사료들이고 그래서 따라서 김준혁 교수가 그야말로 교수로서 역사학자로서 네. 저런 말이 좀 심하더라도 이게 책으로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송 의원 말씀처럼 이게 다른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현재 모습과 뭐가 다르겠나? 이게 학자 영역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는 설령 그게 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모르더라도 학자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학술 영역, 주장의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현재 모습과 뭐가 다르겠나? 이 불과 지난해 얘기한 거라고요. 2019년도니까 지난해 아니지만 이게 얼마 안 됐다고요. 이런 얘기들은 지금 다른 걸 떠나서 선거가 지금 무슨 뭐 이제 박빙으로 간다고들 하는데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지역구는 당장 뭐 후보를 빼면은 대체가 안 되니까 유지하려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다른 선거구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치 선거공학적으로 민주당이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역시 최창렬 교수님이 여기까지는 학자적인 관점일 수 있는데 여기는 아닙니다라고 딱 선을 지금 그으셨어요. 네.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요거보다 앞서서 논란이 되는 것도 아직 지금 수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어떤 논란이에요? 요 직전에 나왔었던 게 이대 성상납 발언이 또 문제가 됐었죠. 어제 관련해서 규탄 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대생 동문들 김준혁 즉각 사퇴하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지금 사퇴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보니까 고발이 됐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보니까 국민의힘의 이대 출신의 김정재 의원이 이제 본인이 이제 내가 고발한다 그러고 고발을 했던데 근데 이렇게 되면 김준혁 후보는 총선도 총선인데 총선 끝나고도 계속 소송전에 좀 휘말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뭐 소송전도 휘말릴 수가 있겠지만은 네. 우선 당장 큰 거는 지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게 중요하죠. 어제도 뭐 저 졸업생하고 이대생들이 나왔잖아요. 네. 이대생들이 좀 적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중간 시험 때문에 바빠서 좀 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났다고 적게 그래요. 나온 겁니까? 네, 저 하여튼 더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럴 네. 정도로 학생들의 분노가 좀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 일을 대하는데 너무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번 이 선거판은 한마디로 해서 롤러코스터 장세거든요. 롤러코스터. 급등락을 반복해요. 아까 최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불과 한 달 전에는 민주당이 공천 파동이 있을 때는 민주당이 기회가 있을까 이런 글을 쓰셨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어려워졌잖아요. 국민의힘이 어려워진 게 뭐겠어요? 이종섭 대사 보낸 거가 어떻게 보면 TV에 호주 대사 공항에 가는 것부터 생중계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네. 황상무 실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벌써 급전직하 반대 방향으로 됐거든요. 네. 지금 이 세 명, 이 양문석, 공영훈, 지금 김준혁 이분 세 분의 이 파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건데 지금 민주당은 선거판에 별 영향 없다. 이렇게 좀 덮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3명을 구하려다가 전체적인 수도권 판세까지 지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소탐대실하고 있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 소탐대실 사자성어도 지금 나왔습니다. 네. 소탐대실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역구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깝깝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지금 김준혁 후보는 수원정이죠. 수원정의 지금 제목이 성상남 막말대 대파 논란입니다. 네. 수원정, 민주 김준혁, 국힘 이수정. 지금 김준혁 후보는 저희가 앞서 얘기한 이런 막말 논란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는 대파 한 뿌리가 875원이다라고 얘기해서 또 논란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기에서 수원 사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조윤선 변호사님. 네.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은 수원 정은 아니실 수 있는데 지금 수원정 주민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고민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양쪽 모두 다 후보가 전국적인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조명받고 있는 후보들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 김준혁 후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과거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수는 있는데 근데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 학자지 않습니까? 역사학자이시자 교수로서 과거의 사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자체가 지나쳤고 과대 확장했던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공천장을 받고 후보가 된 이후에 대파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대파가 어떤 겁니까? 지금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말,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한뿌리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과연 그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원정 지역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쪽 후보를 모두 이런 부분들을 두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조현삼 변호사님은 지금 수원정 후보들 이거 정부 비호하는 후보도 있어요. 김준혁 후보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비교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 입장에선 대파 논란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어제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보고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장족파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이 윤석열 정권을 대파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총선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믿고 기장족파를 제가 선물로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저걸 받고 뭐라고 했느냐. 이거 한 뿌리 한 20원쯤 합니까? 라고 그랬어요. 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대파 논란을 좀 갖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최창일 교수님. 지금 대파 논란 여전히 좀 약간 이번 선거 이슈에서 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이제 많이 수그러든 것 같아요. 지금 한때 뭐 대파 논란이 대단했는데 어제 야당에서는 저 대파를 계속 부각시키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쪽파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파 얘기 너무 오래 가는 것 같고 이슈라는 게 지금 아까 롤러코스터로 우리 윤 대표님이 요동치는 선거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번 선거가 이게 거대 이슈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메가 이슈가 없고 총선을 관통한 뭐 개헌이다, 정치개혁이다 이런 거대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찌질한 거, 자질자질한 것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수정 후보의 전 그건 대단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대파 얘기를 너무 끄집어내가지고 상기시키려 하니까 이게 오히려 또 중도층에는 또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선거 공학적으로 봐도 과도하게 대파를 지금 얘기하는 건 좀 때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건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약간 수그러드는 이슈를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리다가는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수원정 지역을 좀 알아봤죠. 김준혁 후보 이슈를 알아봤는데 말고 아까 나온 3명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양문석 후보. 다음 기사 볼까요? 양문석 대출 서류 대부분 허위, 새마을금고 수사기관의 통보입니다. 어제 새마을금고와 금감원에서 이 관련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중간 이 검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결과 3가지를 크게 이거 위법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양 후보 장녀가 개인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한 점 하나, 그리고 대출 모집인을 통해 제출된 걸로 보이는 대출 증빙 서류가 허위인 점 둘, 그리고 대출을 집행한 수성 새마을금고 직원이 여신 검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 셋. 이 3가지가 위법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이거 잘못됐어요. 법 어겼습니다. 위법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금감원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또 총선 전에 입장까지 내겠다고 이렇게 서두르는 걸 보면 총선을 앞두고 좀
그 네거티브 공세에 금감원이 관여하는 거 아닌가. 사건의 실체와 별도로 이런 총선을 앞두고 또 관건 선거 개입, 또 이거 관련된 네거티브가 특히 또 확대 재생산 될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엄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재준 의원님. 지금 한병도 의원은 이거 관건 선거 아니냐, 의도 있는 것 같은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뭘 엄중히 지켜보신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금감원에 대해서 엄중히 지켜봐야 됩니까?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엄중히 지켜봐야 됩니까? 무슨 얘기하는지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전에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대파 논란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태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쪽파까지 들고 나오셨던데 왜 하필이면 또 쪽파를 갖고 오신지 모르겠어요. 대파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대파 논란이 아니라 양파 논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양파? 까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김주호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건 대파가 아니라 양파잖아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좀 질문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양문석 후보의 문제도 뭐 뿐만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민주당이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과의 진정성이 아까 전에 그 저기 한병도 그 정책실장의 전체 본부장의 모습을 보더라도 네.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각해봤었으면 사기 대출이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새마을 금고를 통해 가지고 금감원을 통해 가지고 사기 대출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 11억 대출을 회수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감원에 대해 책임을 무슨 뭐 묻겠다라는 식으로 엄중히 지켜보겠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김주호 후보 그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100번 사과해도 모자랄 겁니다. 근데 조상호 변호사가 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김주호 후보 얘기했던 거 맞는 얘기 아니냐. 무슨 뭐 미 방첩부대 뭐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그것도 왜곡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또 그거 옹호했다가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류상호 후보 지지자들이 나베라고 하는 그 표현, 냄비를 밟아야지 제맛이다라고 하는 여성 비하적인 표현을 또 포스터를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류상호 후보 측에서는 그게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안 맞는 거라고 선을 그었죠. 근데 네. 이재명 대표가 방송 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경 후보 나베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논란을 생각해 본다면 여성 비하가 됐거나 부동산이 됐거나 모든 것들이 양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이 모든 사항이 대파, 쪽파 아닌 양파다라는 요지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왜 이 한병도 이 지금 본부장이 얘기는 이거 관건 선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앙일보가 해당 사업자 등록을 낸 그 지역을 또 직접 가봤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여기가 보니까 다세대 주택 같은 거예요. 한 4.1평 정도 되는. 보겠습니다. 양문석 딸 사업주 소지가 보니 간평도 없는 4평 원룸이더라. 라는 건데 여기를 보겠습니다. 실제 중앙일보가 양 후보 장녀의 사업자 등록상 주소를 방문해 보니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약 4.1평 정도의 원룸이었다. 간판이나 사람의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바로 밑에 층에 사는 주민 A씨가 뭐라고 하느냐. 지난 2월 중순에 이사를 왔는데 저 집에 사람이 들고 나는 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현상 변호사님. 지금 가보니까 사람도 없고 지금 위법한 게 세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양문석 후보는 편법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편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양문석 후보의 최초 입장은 편법 대출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까지 뭐 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그에 관한 뭐 불법성, 유법성이 일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새마을 금고 측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죠. 사실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서 용도에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허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위법 사항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는 추후에라도 이 감사 결과 그리고 뭐 고발된다고 한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응당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피고소 대상자는 자녀분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네. 뭐 정치적인 책임까지 져야 될 상황으로 뭐 내몰릴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양문석 후보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금감원이 개입했지 않겠습니까? 이 조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 기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입을 해서 특별검사 5명인가요? 그 5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 신속하게 발표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문석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형사처벌 받으시면 되죠.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 전체의 문제, 민주당 전체가 이러한 뭔가 불법적인 것을 뭐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러한 세력인 것 마냥 만들어주고 있는 게 관권 선거,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국민들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말씀은 민주당은 지금 어떤 불법 사항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불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지금 보면 되는 겁니까? 이 요건에 대해서. 저는 물론 당연하게도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양문석 후보의 결과가 만약에 더욱더 심각한 위법 사항과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네. 당 차원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네. 민주당 자체가 양문석 후보의 그런 불법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나 싶고 그것을 오히려 국민의힘과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양문석 후보 사안을 민주당이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한병도 본부장은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우석수는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경기도에 최근 들어서 한 며칠 사이에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흐름이 경기도는 유지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천 또한 큰 저희들 최근 분석 결과에서 큰 변동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자가 물었죠. 혹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여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경기도 지역 괜찮습니다. 인천은요? 인천도 괜찮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영걸 대표님. 선거 판세에 영향이 없다는 거는 그럼 이 사안이 별 반향이 없다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까요? 애써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애써 없는 걸로. 네.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요. 낙관론이 지배하던 회사들은 기업들은 많이들 망했습니다. 불지의 기업들이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하던 데는 다 망했고 네. 삼성이나 현대차 이런 데는 매일같이 위기다, 비상경영이다, 네. 내년의 고비다 이런 회사들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 돼서 세계의 기업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오류가 그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위기가 있는데 위기를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좀 분노를 자꾸 자극하는 거 아닌가. 있으면은 잘라내면 되잖아요. 몸에 상처가 생기고 골맞으면은 골면 거 잘라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잘라내지 않고 자꾸 남탓만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아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변명하는 게 그렇잖아요. 양문석 후보가 대출받은 게 아니라 딸이 대출받은 거다. 아버지한테 왜 자꾸 그러느냐. 그리고 금감원에서 왜 이렇게 조사하는 데 개입하냐 하는데 원래 8일부터 공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5명이 금감원에서 파견돼서 했지만은 한두 시간이면 다 나오는 겁니다. 허위 매출 같은 것도 그 매출 당사자 거기 연락해 보면은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꾸 상처를 치유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자꾸 적반하장으로 저렇게 나오니까 저게 오히려 저는 국민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제대로 선거 결과가 안 나온다면은 이 3명에 대한 태도 그게 결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파가 없지 않을 텐데 애써 모른 척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병도 의원의 저 어떤 판세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지나서 양문석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뼈가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어디다가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요?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양문석 욕하면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또 사과합니다. 또 사과했습니다. 네. 양문석 후보 얘기는 나는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나를 고소한다고요. 이건 아니죠.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거는 내가 뼈가 아파요. 눈물이 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며칠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 이 논란이 됐었던 초반에 죄송합니다. 양문석 후보 사과했어요. 사과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그런데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얘기를 들으면 조현선 변호사님. 지금 내가 죄송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날 고소하는 건 나는 뼈가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라는 얘기가 이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물론 처음에 사과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것을 빨리 처분을 해서 변제하겠다라고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총선 선거 운동 기간이다 보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런 저격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최초로 했던 사과 발언과 달라진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양문석 후보 본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이거 편법 대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불법성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네. 아마 대출 모집인의 권고와 그런 조력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일종의 편법성이지 불법성이지는 몰랐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대출을 진행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발언이라든가 추후 그런 사과의 모습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느껴졌을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총선 유세 선거 기간 중에 한동훈 위원장과의 그런 대척점을 찾기 위해서 했던 발언이라 저는 보여지고요. 양문석 후보의 그런 사과의 발언 진정성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사과 진정성은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최창렬 교수님 손 드셨어요. 네. 전 딴 거 다 좋은데 사과 왜 정치인들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죠. 사과하면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과한 다음에 그 사과가 의미가 있으려면 말이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시컨 이거 일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저 뭐 불법 뭐 편법 위법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뭐 각자 민주당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불법이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 사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책임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법적인 책임은 나중 문제인 것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 아까 우리 김준혁 교수 후보에 대한 얘기도 그거잖아요. 학자였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이고 국민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고민이니까. 사과를 하면 사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후보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뭐 후보를 사퇴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어려워진다 이런 측면 말고라도 말이죠. 근데 거기다 갑자기 또 한동훈 얘기를 하고 이런다.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국민 정서에.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서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런 태도가 일단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옆에서 다 보이는 거잖아요. 본인들만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보면은 본인은 처절한데 배지가 눈앞인데 안산갑이 유리한 지역이잖아요, 민주당에.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뺏지 못할 될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처절한 건데 그 처절함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말씀이 왜 한동훈 위원장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한 사람이 양문석 후보 말고 또 있습니다. 누구냐? 황운하 의원이에요. 황운하 의원 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 제가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교 폭력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겠지 했는데 급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사전투표 전날 정치 공작 아니냐. 학폭 자체가 없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성재준 의원님. 사실 기자회견을 예고하고서 취소를 한 거. 이건 이유가 뭘까요? 아니, 원래 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취소 전문가시니까요. 지난번에도 뭐 불출마 선언한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려고 기자회견 잡아놓다가 또 바로 직전에 또 취소해버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투표 전날에 이런 식의 어떤 기사가 한 건이라도 나는 거를 의도하고 저는 저렇게 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막상 기자회견하면 또 법적인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미 본인이 그렇게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마당에 이것까지 추가가 되면 더 심각해질 거라고 뭐 판단을 했는지 일단 기자회견은 취소한 것 같습니다. 근데 황운하 지금 의원도 그렇고 아까 전에 이제 그 양문석 후보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뭐 사과를 계속해서 해왔다라고 하는데
자료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 사과는 누가 막 저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화내는 줄 알았어요. 자료만 나오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막 고성을 막 지르고 계시길래 저게 어떻게 사과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계속해가지고 뭐 양문석 지금 뭐 후보의 그 대출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딸이 뭐 대출을 받은 거지 양문석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해명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논리에 따르면 왜 도대체 한동훈 지금 위원장의 그 뭐 아들 문제가 됐거나 딸 문제가 됐거나 이걸 어떻게 거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 구조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본인의 어떤 도덕적인 결함, 본인의 어떤 그 사법적인 문제 이거를 마치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프레임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권 교체라고 하는 프레임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5.18에 대한 그 민주화 정신조차도 오히려 민주당이 제가 봤었을 때는 자기들의 어떤 그 결함을 감추기 위한 프레임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5일 앞두고 총선 5일 앞두고 많은 프레임이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게 5일 뒤에 어떤 결과로 나올지가 관건이겠죠.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